김건희 씨가 지금 이 보도 이후에 향후 행보를 좀 어떻게 할지는 아까 이제 공개 행보가 좀 늦춰지거나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제 해주셨는데. 생각에는 이제 그 며칠 내에 이루어질 그 녹취록 내용 공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판단을 해야 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제 취재한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공개 행보하는 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저는 계속해서 김건희 씨가 공개 행보하는 게 좋고 그게 네. 바람직하고 적절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음. 또 본인이 그런 의지들을 꽤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네. 본인이 그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그 사교 경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고 하기 음. 때문에 오히려 공개 행보하면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잘 소통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해왔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7시간 녹취록에 관한 것들에 비춰서 전망을 하자면 굉장히 공개 행보 자체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네. 계속해서 공개 행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음. 윤석열 후보는 더 말리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사실 들죠. 네, 정말 이 내용이 저도 뭐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내용이 그 녹취 파일에 담겨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구 기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개 행보를 못할 정도의 그런 내용까지 담겨 있을 것 같다. 취재 결과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자 그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이제 보도가 된다면 앞으로의 대선 행보, 대권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음. 싶고요. 이제 국힘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네. 그 이제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자기네들이 볼 때도 좀 네. 이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음. 그러니까는 가족의 리스크 중에 부인과 관련된 리스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면 네. 아무래도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음. 내부에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이제 네.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도 제약 요인이 되겠죠. 네. 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좀 봉합을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특히 이제 2030 세대를 겨냥한 그런 공약이나 또 행보를 오늘도 뭐 게임 공약을 예. 발표했고요.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셨고, 근데 지금 저희가 아까도 뭐 어느 매체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뭐 예. 이른바 마이너 예. 매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세칭. 새칭, 예, 새칭 그렇게 예. 이제 불리는 그런 매체에서 이걸 취재해서 녹취를 취재해 가지고 보도를 하게 이제 했는데, 제가 늘 가졌던 의문점 중에 하나, 아마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니 그렇게 취재력도 좀 더 막강하고 더 크고 음. 또 여러 가지로 인적이나 물적이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예. 이른바 사람들이 부르기에는 뭐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 이런 곳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취재를 안 하는 건가, 왜 못 하는 건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실 것 같아요. 예. 뭐 관심이 없거나 네. 게으르거나 뭐 사실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네. 지금 그 이걸 처음 취재하고 그 김건희 씨하고 계속 7시간에 이르는 통화를 계속해서 했던 그 매체의 경우에는 네.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물론 이제 뭐 심지어는 뭐 무슨 민주당 매체냐 친민주당 매체냐 뭐 친문재인 매체냐 음. 이런 이제 비판도 사실은 이제 받아가면서까지 네. 윤석열 후보와 가족에 대한 그 의혹이나 논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발언을 해왔거든요. 음.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사실인 것도 있겠지만, 메이저 언론들은 사실은 작년에도 일부 매체를 제외하고는 네. 사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을 거의 제대로 안 했거든요. 지금도 보면 거의 안 음.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저는 이거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걸 취재했던 그 매체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그 내용들을 대체로 김건희 씨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을 또 알고 있는 매체들은 네. 또 대체로 우리가 새칭 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마이너 매체라고 하는 마이너 매체들에서는 이 내용들을
네. 일부는 알고 있죠. 아,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또 아침에 여러 기자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제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매체가 어느 매체냐 그걸 보도할 매체가 어느 매체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아, 기자들이. 예.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열린공감 TV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검증의 음, 매체라고 한다면 뭐 이제 열린공감 TV도 네. 상당히 계속해서 음, 지속적으로 검증을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사실 이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했던 이 매체도 사실 계속해서 이제 음, 뭐 그 매체에 뭐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한계의 선에서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들한테 사실 그 사실의 순간이 사실 확인에 검증의 순간이 돌아갔던 거죠. 예. 아, 그래서 당연히 관심이 없거나 네. 그 사안들이 관심 사안도 아니고 음, 그다음에 검증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매체들은 음, 한테는 당연히 그런 사실의 순간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예. 저는 그렇죠. 그거는 레거시 미디어들 우리가 이제 전통 거대 음, 언론들은 반드시 지금 보수 진보의 매체를 떠나서 그 반드시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네. 올해 대선 후보 같은 경우 도대체 레거시 미디어 중에 누가 제대로 검증을 하고 있나요? 음, 네. 구 예.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좀 저도 뭐 대답할 말이 없네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안, 뭐 이거를 취재해서 보도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언론의 큰 역할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역할 우리가 누가 잘하고 예. 있냐? 우리가 항상 독자를 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국민의 알 권리를 항상 음, 그 언론의 자유와 함께 언급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뭐 소송에 걸렸을 때도 당연히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 보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대선 후보,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음, 국민의 알 권리고요. 예. 그리고 또 언론의 감시 그 권한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고 역할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그 영향력이 크다라고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음, 그리고 밖에서 또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매체들이 그 제대로 검증을 하고 있는지. 네. 음. 자, 이 커다란 질문, 또 중요한 질문을 던져줬는데, 자, 이건 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